묻힙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조금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시립의료원의 그 장애인 고용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네. 보통 장애인 고용, 장애인 일자리 이러면 꼭 뭐 주차관리요원, 뭐 그 전화 교환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장애 그 장애인 중에도 예. 뭐 전산 쪽으로 아주 뛰어나다라든지 예, 예, 예. 또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 아주 뛰어나다기보다 정상적인 그런 전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또 뭐 우리 뭐 그 자료 정리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문서 정리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마 찾기가 어려우시면 그렇습니다. 예, 각 대학이나 또 장애인 단체나 예, 이런데 연락을 하시면 다 인력 풀들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만 찾으시는 게, 물론 많은 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너무 주차관리 요원이나 뭐 이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쪽만 물론 그쪽도 가능하면 예, 가능하면 또 우리 그 시장 경쟁력이 약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 일정 부분 우선 또 배당해 주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그 말씀드린 대로 행정 관리 어떤 그런 인력 쪽에도 그 충분히 우리 장애 인력이 일정 비율 일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건 배려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이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력풀 찾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해서 찾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또 장애 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그렇죠. 의사 선생님도 있고, 네네. 또 물리치료사도 있고, 네네. 뭐 많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그리고 우리 뭐 미지급금 이야기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의약품 미지급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1년 지금 우리 뭐 52페이지에 그 대가 지급 지연 이후 뭐 이런 그 자료는 보면 그 의약품 미지급금에 대한 총액을 제가 사실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의약품 미지급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의약품이 86억 3천만 원. 예, 지금 86억 3천만 원 정도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약 86억 정도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년간 의약품 그 구매 총 구입액을 쭉 보니까 대개 뭐 그 60억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면 지금 86억이라면은 우리가 1년 이상 이 미지급금이 묶여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1년 4, 5개월 정도. 예, 1년 한 2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겠다. 그 어떤 유통 과정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 있게 제가 쭉 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보니까. 예, 전국적인 문제. 네,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제 보니까 그 지난 그 국정감사입니다. 그 국정감사의 그 어떤 국회의원님의 그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36개 상급병원에 그 의약품 미지급 기간을 보니까 평균이 8개월이었거든요. 네. 회전 그 기간이 평균이 8개월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8개월도 사실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근데 우리 부산은 지금 1년 한 3, 4개월, 5개월 정도 된단 말입니다. 네. 우리 상당히 우리 부산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산 의료원의 규모나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떤 의료 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그 전국에서 아주 그 앞서가는 그런 의료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우리 부산 의료원이 이렇게 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거는 이제 전국 의료원이 그러니까 일반 종합병원과는 달리 이제 공공 의료를 하면서 누적 적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예산이 많으면 좀 풍족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예산이 빠듯하니까 충분하게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첫째 있고, 또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이런 걸 이제 차고 나가야 되는, 돌파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 심장센터라든지 복강경 수술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센터 중심의 경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익 발생액이 뭐라고 그럴까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의료 분야를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고 개척을 하고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제가 다른 쪽 같으면은 네. 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건강보험에서 그 한 달 우리가 그 소모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그 건강보험으로부터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상값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지난해보다 우리가 지금 9천만 원 줄었습니다. 예, 줄었는데 이제 규모로 봐서는 9천만 원이지만 올해는 이제 제가 이걸 한 1년 미만으로 줄이려고 했었는데 장례식장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15억이라는 결손이 막 생겨버렸습니다. 장례식장 두 달 반을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걸 이제 1년 안으로 확 줄이실 수 있겠다. 1년 안은 좀 그렇더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단시일 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줄여서 어떤 정상적인 그 형태로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이게 단순히 우리가 외상값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 유통에 있어서의 어떤 합리화나 뭐 제가 사실 투명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외상값이 밀리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편리를 봐주는 쪽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사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약품 도매상이 총 90개 정도 되는데 이런 회전율을 버틸 수 있는 유통, 이런 유통 구조, 이런 회전율을 버틸 수 있는 업체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강 그런 걸로. 그리고 그 10% 이외의 업체들은 그러니까 90%의 업체는 대개 2억 정도 규모의 아주 영세한 업체들인데 그러면 이런 유통 구조를 견딜 수 있다라는 업체 몇 업체만이 우리 의료원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참여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아닙니다만은 꼭 그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입찰을 통해서 이제 물론 입찰을 통하는데 어쨌든지 이제 입찰을 낮게 들어오면은 저희들을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러니까 입찰가도 낮게 들어오고 외상값도 1년 이상 안 받고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재력이 탄탄한 그런 구조를 가진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입이 10개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외상값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갚아내려면은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지원도 좀 더 받아야 되고 정부에서 지원도 조금 더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금 노력도 열심히 해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왜 외상값을 못 갚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료원이 어렵다는 건 또 공공진료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겠다는 건 알지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약품값이기 때문에 건보에서 돈이 한 달 만에 들어오는 약품값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보에서 들어오는 돈은 약품값으로 이렇게 돌려서 빨리 이걸 갚아버리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 약품값이 밀림으로 해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10년 2월에 또 이런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약품값만큼은 90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는 어떤 방침을 발표했는데 지금 그걸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잘 되는 병원인 경우는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보통 회전 경로상 동아대병원 6개월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물론 대학병원이지만. 부산대병원은 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 사이에 보통 지급을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게 지연된다고. 알겠습니다. 부채하고 이런 미지급금 사이에서 우리 원장님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또 오셔서 정말 그 우리 의료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 라든지 이런 경영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우려하는지는 아마 충분히 전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지급금에 대한 거를 1년 이상 간다, 이걸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 미지급금을 기간을 당기기 위한, 더군다나 약품값, 미지급금 그 상환 기간을 당기기 위한 그런 어떤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냥 막연히 당기겠다가 아니고, 그리고 시의 지원, 어디의 지원보다도,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보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이 돈만 제대로 약품값으로 전달이 되면, 그래도 상환 기간이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4페이지, 우리 행감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요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잘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인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44페이지의 제목이 주요 의약품 구매 현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 현황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면 주요 의약품 구매 현황이니까 요 11년 9월 말까지 의약품 구매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총액, 이게 어디 있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단지 낙찰가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낙찰 가격만. 예, 낙찰가만 4억 3천? 4억 300만 원 이렇게 돼서 낙찰가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누가 옆에서 읽어주는데 4억 300만 원 읽어서 우리 의료원에 1년 동안 적어도 11년 9월까지 4억 300만 원 약값밖에 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목이 그 구입 현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도저히 정말 이상해서 제가 의료원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료를. 네네. 예, 그랬더니 이 구입 현황이 보니까 되게 60몇 억 왔다 갔다 하고 지금 11년 9월 말까지 40몇 억? 46억. 예? 46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46억하고 4억 300만 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낙찰가를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9월 말까지 얼마나 우리가 구입을 했는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올바른 행감을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만큼 여기에는 이 낙찰가격도 중요하지만 구입 가격을 그렇죠. 구입 총액을 여기다 기입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투명하게 이 자료를 투명하게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난 10년 10월부터 지금 우리가 약품 시장 약품 유통 구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제일 큰 변화가 이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하는 건데, 이 제도의 핵심은,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핵심은 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까? 이제 약품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서는 그 거품을 뺄 수 있는 데까지 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싸게 산 병원에 대해서는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죠. 그 인센티브가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환자 그 약값 인하에도 도움이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래 3마리 토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거품 뺀 부분이 그 단순히 거품이 빠진 게 아니고 그 거품 부분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면은 제약회사의 R&D 연구개발비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은 큰 3마리 토끼를 잡는 부분인데 우리 그 의료원에서도 11년 3월하고 7월에 우리가 그 약품을 구입하면서 입찰을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어떤 문제점이나 저희 의료원으로서는 어려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없는데 이제 그 제약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약업계의 사정을 우리가
딱히 그냥 헤아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떤 그 입찰을 하고 네. 뭐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원래 이제 그 의약 분업이 되기 전에는 그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 마진을 줬거든요, 병원에.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베이트를 말씀하시죠. 리베이트가 아니고 마진. 정상적인 마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본주의형 그 시장형 약품 가격이 형성됐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의약품 그 의약 분업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실거래가 상환제도 해가지고 100원짜리 샀으면 100원만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병원에는 100원짜리를 사면 100원 1년에 약을 100억을 쓰면은 100억이 따른 그 재화에 따른 금융 비용이 나오고 창고 비용이 나오고 물류 비용이 나가고 인건 비용이 나가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그냥 실거래가로 받아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손해거래가 상환제거든요. 현실을 무시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란 거는 네. 이제 그걸 조금 보완하면서 병원에 인센티브도 주면서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부분으로 병원의 그 손실 부분을 조금 메꿔집니다. 그렇죠. 메꿔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원장님께서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그 유통을 한다, 약품 유통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44페이지 제가 이 의약품 뭐 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 제가 약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약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10년에는 우리가 개별 품목별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11년에는 보니까 지금 성분별, 군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별, 성분별, 그룹별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10년에 우리가 개별, 품목별 입찰을 하게 된 경위가, 지난 우리 5대 의회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강력히 여러 번 수차, 이렇게 그 건의를 하고 해서 이제 개별 품목별 그 입찰로 바뀌어진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바꾼 이유도 어떤 그 유통 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거는 개별 품목별로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바꾼 걸로 아는데 근데 지금 11년에는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분별 그룹별로. 이 성분별 그룹별이 의원님 지적하신 지난번에 지적하신 거기 정신에 훨씬 더 부합되는 그렇습니까? 부분이고요. 그룹이란 거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은 이 이익이 전혀 안 남고 우리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약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생산을 막 안 했으면 싶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우리가 입찰로 통해서 이래 하면은 환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병원에서는 그 약을 구입할 수가 없는 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링거 앱 중에서 뭐 허름도 이런 거는 제약회사에서 생산 단가가 잘 안 나오고 유통 마진도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에는 이제 그룹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44페이지에 보면은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그 모든 약들이 지금 이렇게 그룹별로 구입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제가 또 봤습니다. 봤더니 45페이지에 보면은 10년도에 우리가 개별 품목별 입찰을 했을 때 입찰에 참여했던 그리고 또 우리하고 거래를 한 업체가 11개거든요. 11개인데 이렇게 그룹별 성분별 그룹별로 하니까 업체가 6개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유통 구조를 견딜 수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회전 기간이라든가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대규모 낙찰에 대한 입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업체만이 지금 이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서울대학이나 뭐 이런 몇 개 병원에서 그 개별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특히 부산대학병원에서 약가 하나별 개인별로 들어가니까 저가 입찰이거든요. 저가 입찰이니까 이 입찰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데는
뭐 1원짜리 입찰도 들어오고 1원짜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병원이 이 현실을 좀 감안한 성분별 이런 입찰을 그럼 병행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개별 품목별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약에 따라서는 성분별 그룹별 입찰도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은 일괄 성분별 그룹별로 바꾸신 겁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일괄 성분별 그룹별로 바꾸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다른 데서 그 개별 약체별 성분별 입찰을 이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는 확 들어가기가 리스크가 있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금이 탄탄한 병원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 그럼 회전율 우리 자금 회전율 예. 그러니까 그 의약 그 뭡니까 약품비의 네. 회전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업체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룹별 성분별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네. 이게 이제 다른 병원에서 그러니까 한 품목당 성분별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점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러니까 5년 낙찰했다가 약품 납입이 안 된다든지 뭐 등등 이런 부작용이 많은 걸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보고 있다가 네네. 한 6개월 이렇게 다른 데서 1년 내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 걸 보고 그 자체를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근데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원장님. 네. 사실 그 우리가 지금 10년도에 개별 품목별로 들어갔던 이유가 5대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해서 그 개별 품목별로 바꾼 거였는데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네. 또 우리의 현실하고는 안 맞다라고 했으면 네. 11년도에 이렇게 바꿀 때 네.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으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또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어느 게 더 나은가 네. 우리 의회에서 다시 그 토론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약품 구입비가 지금 보면 1년에 60억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네. 규모고 또 우리 미지급금에 대한 어떤 그 상환 기간으로 볼 때 사실 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약품 구입 방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규모가 큰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네. 물론 이유가 있어서 바꾸셨겠죠. 그렇지만 네. 그런 이유를 네. 충분히 의회에서 설명을 하셔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형 실거래가는 개별 품목별로 그 시장형 가격이 실거래가 가격이 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시장형 실거래가가 그런 개별 품목별로 고지를 하는 이유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유통 구조에 있어서의 합리화, 또 투명성,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이 시장형 실거래가하고 개별 품목별 어떤 제도하고를 병행을 해서 잘 좀 효과적으로 하면, 훨씬 더, 우리 그 어떤 약품, 그 유통 구조의 어떤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저희들 요 제도로 해가지고 이제 실거래가 상한제, 그러니까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5억 3천 정도의 약가 차익이 저희 병원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연말쯤 되면은 한 그 8억 원 정도 저희들에게 그 인센티브가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대 그때 성분별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 성분별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저가 상한제로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저가 상한제라고 하면은 이걸 성분별로 들어가면은 이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저가 상한제라는 거는 이 부작용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약이 공급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약이 막 이상한
약들이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또 다른 의원님 질문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넘겼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그런 상세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언제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